심화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 동의합니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과정 따라가기 급급한 학생들이 있고, 중학교 때 중학교 과정 따라가기 급급한 학생들 물론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근데 이제 제 얘기는 뭐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과정을 따라가기 급급하던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이제 예를 들면 뭐 수학적으로 안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뭐 현실적으로 그 학생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안 좋든 뭐 수학적인 사고가 안 되든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뭐 그런 학생이 평범한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정도 밖에 안 되죠. 뭐, 뭐 인정하는 거예요. 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겠다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달라, 우리 아이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학원으로 밀어넣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죠. 거기서 이제 또 아이 팩터가 있는데 아이가 그나마 조금 유순한 아이면 뭐 속으로 정신적으로 골몰지언정 엄마를 따라가면서 이제 굉장히 어쨌든 뭐 성과가 나든 안 나든 이제 쫓아가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말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엄마가 엄마가 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현실을 받아들이죠. 세상에는 1등부터 뭐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1등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250명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1등부터 250등까지 있습니다. 250 누군가는 250등을 하겠죠. 누군가는 200등을 할 거고요. 누군가는 뭐 150등을 하겠죠. 뭐 그 아이들은 공부로서는 분명히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각자의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그들이 뭐 노력을 안 했을까요? 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을 다신 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정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 이런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뭐 대단히 잘할 수는 없고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적당히 약간 똑똑은 아닌데 그냥 정상 평균보다 약간 높은 IQ고 이과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뭐 성공에 대한 공부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는 아이 그러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뭐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제가 그런 아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이큐 검사에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해보면 그냥 뭐 중상위권 정도 나왔지 뭐 대단히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7번 시험에 전교 1등을 저 전부 했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똑똑한 아이들한테 밀려서 이제 고2, 고3 때 좀 밀렸는데 어쨌든 뭐 그랬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평범한데 평범하거나 약간 그냥 약간 평범보다 높은 정도 그런 아이가 평범하게 공부해서는 물론 평범하게 공부해도 나중에 고2, 고3 때 갈아 넣으면 뭐 고1 고등학교 들어가서 갈아 넣으면 변화하고 뭐 상위권 스카이를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 중학교 가서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아이가 최상위권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인생이 대학 가는 게 전부는 아니니 살아보니까 대학 가서 그 이후의 인생도 크게 몸이 피지컬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엄마 아빠와의 관계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적당히 건강도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그게 이제 선행이라고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때는 선행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대단하게 뭐 있지는 않았어요. 예, 제가 살던 곳은 지금은 다 재개발돼서 없어진 그 목동 아시죠? 양천구 목동에 그 하이페리온이라고 해서 주상복합 건물이 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예전에는 거기가 이제
판자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다 재개발이 됐죠. 굉장히 가난했고요. 딱히 집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을 그 나이 때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열심히 해서 뭐 그냥 학교에서 반에서 한 3, 4등은 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도 뭐 지원받는 거 없는데 뭐 그때 했던 게 그냥 엄마가 주어주는 그 저기 뭐야 책받침 뒤에 있는 구구단 외우는 거 뭐 그거하고 그때는 이달학습인가 뭐 하여튼 그런 책이 매월 한 권씩 뭐 공부하는 책이 나왔었고 학습지 매일 한 장씩 오는 거 뭐 그런 거 하는 게 전부였죠. 이제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6학년이 6학년 때 제가 영등포에 있는 대학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양천구 목동에 대학학원이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영등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과학원을 저희 때는 많이 했죠. 단과학원이 이제 아시죠?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 1, 2만 원 내면 어떤 수업을 가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 강의실에는 뭐 수업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의 정석이다. 그러면은 이제 아시죠? 뭐 수학의 정석 1이 이제 대략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죠. 2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일 거고 거기도 이제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고 그 이제 6학년 때 딱 들어서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학의 정석을 들으러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도 배운 적이 없는 애가 가서 들었어요. 말이 안 됐죠, 사실은. 그때 제가 뭔 과정을 미리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과정을 겪었나? 하여튼, 어쨌든, 그냥 홀홀단신,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뭔가를 좀 저지르는 스타일이라고. 일단 저지르고 교정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뭐 돈도 싸고 하니까 엄마한테 10,000원만 주세요 해가지고, 영어하고 수학을 이제 다녔는데, 영등포로 매일 가는 거예요. 학교 끝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1년간 그 버스 타고 영등포에 가서 그 수업을 들어요. 초등학교가 대략 한 3시쯤 끝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길로 이제 뭐 빵 사 먹고 바로 이제 가면 뭐 한 오후 4시, 5시 그리고 이제 6시간 정도 이제 듣는데 그때는 시스템이 어땠냐면 그냥 수업이 어떤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요. 그 선생님이 그거를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매 시간 동안 똑같은 거를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A 코스다 그러면 A 코스를 하는데 1교시부터 8교시까지 똑같은 거를 매일 1시간 동안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듣죠. 저는 그거를 도착하는 대로 앉아가지고 거기 문 닫을 때까지 그냥 들었어요. 듣고 복습하고 듣고 복습하고 듣고 복습하고 안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별표 쳐놓고 넘어가고 그렇게를 한 바퀴 도는데 대략 수학의 정석 그때 기본을 도는데 3개월 걸렸거든요. 3개월을 돌리면 다시 처음부터 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같은 수업을 한 4번 정도 듣고요. 그거를 3개월 들으면 다시 처음부터 듣는 거예요. 그걸 1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저 앞에 강사님이 저 새끼 뭔가 좀 신기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말을 걸어보시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이고 뭐 돈은 먹고 뭐 열심히는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래요. 아싸 잘 됐다 싶어가지고 물어봤죠. 그래가지고 꽤 많은 거를 이제 듣고 그렇게 해서 수학의 정석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거의 다 뗐죠. 뗐죠. 거의 다 뗐죠. 거의 다 떼는 건 아니고 뭐 심화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가 또 운이 좀 되려고 하니까 그때 되게 공부 잘하는 학교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이제 생겼거든요. 양정중학교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공부 잘하는 학교입니다. 지금도 그 학군지죠. 그리고 이제 저는 판자촌 아이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판자촌 아이들의 그때 양천구에서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좀 믹스하자, 사회적 소셜 믹스 좀 하자고 해가지고 판자촌 아이들을 처음으로 그 양정중학교에다 한 100명을 밀어넣은 거예요. 100명이 들어갔죠. 그때 이제 저는 초등학교 성적은 뭐 한 반에서 한 3, 4등, 1, 2등이 항상 있었죠. 저는 1, 2등 해본 적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3, 4등 항상 시험 보면. 학력고사라고 했죠. 그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딱 시험을 보는데요. 신시가지 애들이 공부 잘하죠. 당연히 걔네들 그 당시에 무슨 뭐 스위스에서 온 애들 있고 홍콩에서 온 애들도 있고 뭐 저가 했던 그런 선행을 한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과외로. 지금 저랑 가장 친한 친구도 이제 그 당시 만난 친구도 그때는 이제 공부 되게 잘했던 친구 있는데 어쨌든 시험을 첫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 전교생이 한 200, 좀 특별한 학교였어요. 지금은 200 몇십 명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200 몇십 명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전교생이. 8개 반 200 한 80명? 한 반에 50명? 하면 한 30명? 3, 40명? 어쨌든. 근데 그 중에 100명은 이제 소셜맥스 돼서 이제 판자촌 아이들이죠. 공부 졸라 못했죠, 진짜. 근데 제가 전교 한 19등인가 한 걸로 기억해요. 제가 그 중에. 그리고 나머지 그 당시 초등학교 1, 2학년 1등 제 초등학교에서 저희 반에서 1등, 2등 하던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막 전교 한 150, 120등 뭐 110등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린 거죠. 걔네들은 준비 안 한 거죠. 저 혼자 한 거죠. 그 짓을.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초등학교 6학년 1년 동안. 저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강남에서 온 학군지 애들 못 이기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 그 100명 중에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99명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나중에 뭐 보니까 제 앞에 초등학교에서 저보다 공부 잘했던 애들이 다 뭐 잘해야 90등, 100등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목표가 과학고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과학고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과학고 가려고 내신을 3% 안에 만들려고 뭐 전교 8등이더라고요. 그게 그때 당시 보니까 대충. 그래서 이제 8등을 만들어 보려고 미친 짓 했는데 1학년 때는 8등이 안 됐죠. 항상 보면은 15에서 20등권 그 그룹이 항상 져 있어요. 2그룹, 세컨드 그룹, 퍼스트 그룹 1에서 한 10등 안쪽, 11에서 한 20등까지가 세컨드 그룹이죠. 항상 세컨드 그룹 안에 있었는데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어쨌든 학교 시험도 준비해가지고 2학년 말쯤에 처음으로 퍼스트 그룹 8등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제 정보력이 진짜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누구의 도움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도와준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1학년 때도 3%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1학년 때는 당연히 안 들었죠. 2학년 때 처음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과학고는 아예 응시 자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과학고는 못 가고 그 선생님이 외고 가라는데 외고는 관심도 없으니까 일반고를 갔어요. 여기서부터 웃기는데 일반고를 갔어요. 과학고로 빠지고 뭐 외고도 이제 좋은 외고가 있으니까 그런 데로 빠지고 뭐 그 당시 뭐 충주고등학교 이런 데로 공주고등학교인가 이런 데뭐 조고등학교로 잘하는 애들 빠지고 이런 애 빠지고 나니까 강서구를 갔는데요. 그때 강서구가 684명 정확하게 기억해요. 첫 시험을 봤거든요. 되게 쉬운 거예요. 왜 쉬웠냐면요. 그거 고등학교 과정 있잖아요. 그 수학의 정서. 그거 거기서 맨날 보던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싹 1등 해버렸죠, 그냥. 공부 딱히 안 했는데 1등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걸로. 그 당시 이제 중학교에서 뭐 했냐면 과학고 가겠다고 했으니까 뭐 했겠어요. 이제 진도는 다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수학의 정석 노란 책 넘어서 이제 초록책 했죠. 어려운 거. 그거 했고 이제 A급 수학이라고 되게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거 맨날 과학고 문제들, 뭐 어디 동경대 문제들 이런 거만 찾아가지고 혼자 봤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한 몇 시간 이제 정, 뚫어지게 보다가 안 되면 이제 답지 보고 이제 넘어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혼자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뭐싸 1등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학력고사, 수학 경시대회,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가지고 총 7번의 시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는데 쌉 전교 1등을 그냥 해버렸죠.
가볍게, 아주 가볍게,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이유, 그 노력의 결과, 그게 된 이유는 결실이죠.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평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한 아이들이 잘하는 수는 있는 거는요. 수학은요, 영어하고 틀리게 뭐가 쌓아 나가져야 돼요. 영어는 스며드는 거고요. 수학은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수학은요, 이런 거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든 과정이 쌓이면서 잊혀지지 않고 쌓여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 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행하는 아이들도 제가 많이 보면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과정 좀 하다가 중3좀 넘어가잖아요. 중1 과정 다 잊어먹고 막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관심도가 이제 없는 건데, 근데 그런 아이들은 선행하기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수학의 정석 노란 책 볼 때 잊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단원이 1부터 20단원이 있다 그러면 수업은 이제 나가죠. 1단원부터 3개월 과정이니까 뭐 첫 달에는 1단원부터 10단원, 두 번째 달은 11단원부터 뭐 20단, 19단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요. 그리고 진도에 대해서 이제 복습은요 학원에서 다 해버려요. 왜냐? 학원에서 그 수업을 네 번씩 다섯 번씩 들어버리니까 나중에 중학교 때도 그렇게 했어요. 중학교 때 수업 끝나면 이제 거기 가서 살았어요. 소위 학원 가서 그냥 살았어요. 혼자. 그리고 집에서 이제 방학 때 시간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 뭘 하냐면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스타트 라인을 3개 정도 잡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스타트 라인을 1단원부터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한 9단원부터 하나 잡고요. 한 13단원부터 하나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어가는 이게 X 표시를 해나갔는데 내가 이제 아침에 일단 첫 번째 스타트 라인이었던 그 과정을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1단원부터 1, 2단원은 이제 쭉 이제 문제를 다시 풀고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점심 먹고 뭐 하냐? 3, 4단원 보는 게 아니라 그 9단원 거부터 다시 봐요. 그 9단원, 10단원 보고 밥 먹고 저녁에 뭐 하냐? 이제 힘드니까 이제 뭐 세 번째 스타트 라인이 뭐 13단원 거부터 본다. 그러면 13단원부터 14단원 절반까지 X 표시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고 이제 다음 날은 뭐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다른 거 하고 또 다음 스케줄이 수학이 이제 오면 그 다음에 뭐 그날은 그러니까 기분 따라 이제 다른 거죠. 오늘은 내가 두 번째 스타트 라인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뭐 15단원, 16단원 하고 이제 시간 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스타트 라인 거나 뒤에 있는 스타트 라인 거에 이제 형광펜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1단원부터 처음 스타트 라인 잡았던 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쭉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스타트 라인 또 20단원 갈 때까지 쭉 가요. 그리고 나서 14단원 세 번째 스타트 라인부터 했던 것도 쭉 돌려요. 돌리는 과정에 제일 먼저 끝나는 게 3번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한 거겠죠. 걔 끝나면 다시 중간 좀 잡아요. 그냥 아무 데나 한 5단원부터 스타트 라인 잡는 거 하나 또 잡아요. 그래서 쭉 끌고 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덧칠해 나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덧칠하는 거죠. 예,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잊지 않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과정을 계속 돌렸어요. 계속 중학교 과정 내내. 초등학교 때 진도 이제 혼자 학 1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는 계속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는 방학 때는 이제 그 짓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시간 없으니까 A급 수학을 들고 다니면서 푸는데 이제 안 되면 답지 보고 어, 아차한 거 이제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암기가 사실 다 거의 암기가 된 거죠.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 심화 문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력고사나 수학경시내 문제 되면요 킬링 문제라는 거 내잖아요. 근데 보니까 웃기는 게 그 킬링 문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킬링 문제가 고3 과정에 있는 비교적 응용 문제 정도 수준 것을 킬링 문제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행을 빡세게 해놓으니까 그냥 다 맞춰버리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고1 과정을 거의 꽁으로 먹고 이제 고2, 고3 가서 이제 털렸죠. 왜냐면 머리가 평범하니까 나중에 이제 머리 똑똑한 애들이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1 과정으로 먹고 살고 이제 나중에 그거 내신 성적 잘 해가지고
수능을 엄청 잘 본 건 아닌데 이제 의대를 오긴 왔죠.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썰을 풀게 됐는데 한 20분간 그 댓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이게 되게 잔인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학생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학생의 의지가 없으면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해요. 공부가 아니면 차라리 다른 거를 더 가치를 높여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 세상이 저는요 사실 요즘에 뭐 공부가 최고라고 아니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희 또 딸이 하나 있는데 딸한테 솔직히 저는 이제 공부를 안 시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딸이 안 하면은 가정의 평화가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싸움박질이 나는 거죠. 가족 구성원 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딸의 수학의 일부를 맡아서 이제 가르치곤 했는데 딸이 진짜 공부하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이게 되나? 정말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한테 수학을 보통은 수학이 사고력이고 암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암기처럼 이게 하는 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많이는 못하고 그 예를 들어서 중1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을 다 가리키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가리키고 1차 방정식의 활용을 가리키면 까먹고 이 짓을 한 8번 했어요. 그 시험 보고 뭐라고 하고 또 가리키고 똑같은 문제 또 하고 뭐 아무리 가리켜도 또 까먹어요. 근데 그게 8번 정도 하니까 이게 주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 진짜 관심 없는데도 아직도 그때 5학년 때 가르쳤나? 6학년 때 가르쳤나? 그때 가르쳤던 중1 과정의 1차 방정식 활용은 지금도 그것만 시험 보면 그건 다 맞는데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되게 주류의 방법은 아닌데요. 어, 수학의 경우는 매 학년에마다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테마가 있어요. 꼭 알아야 되는 테마. 그 부분은 뭐 저는 암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요, 저는 뭐 하고 있냐면, 뭐 시간 날 때요, 우리 딸이 그렇게 저는 진짜 쉽다고 생각하는 1차 함수의 전체적인 거를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1차 함수를 암기시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험 보고 또 틀리면 한 소리 하고 또 가르치고 또 시험 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잘 이해하고 해도 그 눈앞에선 잘 푸는 것 같아도 단기 기억이니까 또 다 사라지고 시험 보면 뭐 20점 맞고 30점 맞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한 80점 맞대요. 물론 뭐 심한 문제 다 틀리죠 당연히. 기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넋두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분의 댓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아니면 저는 당연히 공부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